안녕하세요. 우주의 모든 지식 우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수술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하시죠. 일단은 제가 어떤 수술을 했고 뭐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드리자면은 수술 경험자로서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한 지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위는 요추 4번에서 5번, 그리고 수술비는 비급여 포함해서 한 500에서 50만 원 정도, 5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비급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10,000원을 자기가 병원비로 뭐 냈다면은 거기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통 뭐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환자가 내는 비용은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비급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10,000원이 나왔으면은 본인이 10,000원을 다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술할 때는 어떤 게 보통 비급여 항목이냐면 근육 유착 방지제, 그리고 뭐 지혈제,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리고 뭐 일주일 입원비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됐고, 일주일에서 뭐 한 열흘 정도 뭐 입원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참고하시라고 적어놓은 거지 이게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병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수술에 또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또 감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40% 정도, 또 의료실비 보험을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환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비 좀 들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은 덜할 거라고 봅니다. 병명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간파 탈출증, 우리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죠. 디스크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부르죠. 디스크였는데 디스크가 터진 게 너무 심해서 많이 흘러내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흘러내린 디스크가 척추관을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유사한 증상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할 것은 이 디스크와 협착증 이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허리 질병이 다양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고 제일 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책상에 엎드려서 막 학생 때 보면 자고 일어나 보면 얼굴에 왜 뭐 눌린 자국 그런 게 생기잖아요. 왜 볼펜에 눌렸든지 뭐 아니면 손에 눌렸든지 보면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또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시와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돌출이 되어서 신경이 이렇게 눌린 상태가 있는 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다시 이게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은 신경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차가 너무 오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체나 다리 쪽에 마비, 감각 이상이 있으면은 담당 의사분하고 수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선택과 전문의 선택 부분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대학병원, 척추 전문 병원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의 평균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과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그 대학 자체가 막 인서울에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려진 그런 대학들은 사실 학생들이 좀 대체적으로 공부를 좀 했고 수준이 좀 높은 애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꼴통들은 좀 드물죠.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나는 좋은 의료진과 이렇게 큰 병원과 최신 장비가 있는 이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 뭐 이러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있으면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의사 선생님들도 병원의 눈치를 좀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좀 소신 있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대학병원의 또 단점으로는 타 병원 영상이나 뭐 이렇게 MRI 같은 걸 가져오면은 좀 노골적이진 않더라도 좀 안 좋아합니다. 예,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의료진 중에도 아니 다른 병원 영상 가져와서 뭘 자꾸 뭐 봐달라는 거냐 뭐 이렇게 좀 배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자기 그 병원 내에 장비로 이제 또 촬영을 다시 또 촬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조금만 뭐 유명한 분이고 아니면은 그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뭐 진료 한 번 보는데 벌써 뭐 몇 주, 진료 보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데 또 몇 주. 너무 이 대기 시간이 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아무래도 교수와 이렇게 또 경임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너무 강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자신감을 좀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런 게 약간 거부감으로 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전문 병원의 장점은 타기관에서 촬영한 걸로 또 진료를 해줍니다. 딱히 뭐 일부러 뭐 꼭 찍어라 뭐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특히 척추 쪽에 MRI는 꼭 고해상도의 뭐 3.0T 뭐 꼭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1.5T 정도도 척추용으로는 뭐 MRI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른 기관에서 촬영해온 것으로도 진료를 봐줍니다. 대신에 판독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받는 것도 있지만은 뭐 3만 원, 2, 3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판독비를 뭐 듭니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고지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얘기를 안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진료 그 명세서를 받았을 때 판독비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받는 게 5만 원이 한계점인 것 같아요. 영상을 다른 데서 가져왔다고 그걸 판독을 해주는데 그 이상을 받는다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5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지나친 것 같고, 한 저 정도 뭐 그 정도 선에서는 2, 3만 원 선이면은 납득할 만하죠.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친절합니다. 여기는 좀 뭐 예를 들면 3명의 의사가 같이 동업을 해서 하는 뭐 그런 병원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환자이길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또 고객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친절하고, 예, 그렇게 좀 잘 해주십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리고 척추 전문 병원의 단점이라면은 수준차가 좀 심합니다. 여기는 또 아까 전에 우리 뭐 대학 입시를 비유로 들었지만은 과가 아무리 좋아도 대학을 왜 우리 그 처음 들어본 곳이라면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자체가 워낙 스펙이 좋고 뭐 하더라도 그 병원 자체가 너무 낯선 곳이고 인지도가 없는 곳이면 약간은 좀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월급쟁이 의사나 아니면은 공동원장, 뭐 동업을 하는 원장이더라도 이 병원 운영을 인식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운영이라는 것들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혀 인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수술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은 최소한 3곳의 병원을 방문을 했으면 해요. 뭐 집 근처도 괜찮아요. 집 근처 뭐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런 데도 괜찮고, 그리고 뭐 한 군데 정도는 또 대학병원도 한번 가보면 좋겠죠. 그래서 꼭 대학병원에서 수술 난 받아야 돼 이런 마인드를 안 가지셨으면 하고요. 단지 병원은 최소 3곳 정도는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료진마다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예,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3곳을 다닐 충분히 여유가 되는 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 나는 꼭 대학병원 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나는 강기로도 대학병원 가는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대학병원 가서 맨 처음 MRI를 찍어요. 찍고
그래서 어떤 의견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상으로 척추 전문 병원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 그래서 또 그쪽의 선생님하고도 한번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집 근처에 또 뭐 잘한다는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데가 있으면 또 그 영상을 들고 이렇게 또 방문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시간도 충분한 게 어차피 수술 전에 최소 6주 동안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해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꼭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척추 수술 빈도가 너무 과하다는 어떤 이 공고를 받고 나는부터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또 다양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이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비추천하는 선생님이 진짜 환자를 위한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세 곳의 병원을 가서 세 명의 의사를 만났는데 두 명은 이거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수술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비추천하는 선생님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나이가 좀 이렇게 들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상의 이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흔히 뭐 지병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로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집도의가 수술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요. 뭐 예전에 좀 수술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질병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수술을 좀 꺼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런 거를 노출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TV나 매체에 나온 선생님이 꼭 잘한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지금은 이런 TV나 어떤 매체들이 약간 좀 변질되는 게 약간 홍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별하기는 사실 참 굉장히 어렵죠.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명성들이 만들어진 명성,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진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다 알고 있지만은 서로 뭐 또 그런 것들을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고발적이거나 뭐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그 다 말할 수는 없겠죠.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발병 부위 같은 경우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요 세 부위가 제일 흔합니다. 요추 3번, 4번, 4번, 5번, 그리고 요추 5번과 찬추 1번. 찬추 1번이 약간 엉덩이 뼈 쪽으로 가는 그쪽이 가까운 쪽에 있는 뼈인데 요 세 부위가 전체 환자의 뭐 거의 99%예요. 뭐 제일 흔한 거예요. 제일 흔해. 이 중에서도 4번, 5번이 제일 흔합니다. 근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진짜 손바닥 이 한 뼘이 넘는 길이 막 20cm 이상으로 막 절개하고 이런 분도 봤어요. 예. 협착증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종류와 좀 방법 중에 이제 장단점을 한번 모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절개술과 내시경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절개술도 세분화하면 요 두 개, 그리고 내시경술도 세분화하면 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알려진 수술이 이제 오래된 수술입니다. 이게 단순 절개술. 절개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보험도 다 이제 혜택이 되고 흉터가 좀 많이 남아요. 그리고 금속 고정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금속으로 이제
소위 우리 뭐 핀 박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금속 고정술도 가능하고, 그리고 복합 수술도 가능합니다. 뭐 디스크 탈출증 이렇게 그것도 수술하면서 협착증 수술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미세 현미경 절제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절제술인데 현미경으로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좀 절제를 좀 덜 한다. 뭐 이런 건데 뭐 약간은 진보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고, 흉터도 이것도 좀 남습니다. 아무래도 절개하는 건 똑같으니까 조금 덜 찔 뿐이에요. 근데 절개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요 수술도 금속 고정술 뭐 요거 가능합니다. 고정하는 수술 가능하고 또 협착증도 수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아직 좀 일부만 좀 한정적으로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뭐 구멍만 살짝 뚫다 보니까 흉터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금속 고정술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 구멍 살짝 뚫었는 데다가 금속 자체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속 고정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복합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협착증 같은 거 이런 것들 복합으로 되어 있으면 내시경 수술은 불가능해요. 근데 요 양방향 내시경술은 약간 이 보완이 된 겁니다. 이 내시경술에서 좀 더 또 약간 이 나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일부만 혜택이 되고, 뭐 이거는 근데 내시경 수술보다는 조금 흉터가 있겠죠. 말 그대로 양방향이라서 두 가지 그 구멍을 이제 두 군데로 뚫어야 되니까 일반 내시경 수술보다는 흉터가 조금 있지만은 대부분 구멍 수준이에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흉터에서 좀 유리하죠. 그리고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이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복합수술, 협착증하고도 같이 선별적으로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내시경 수술의 장점과 단점이 많이 보완된 그런 수술이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그래서 이제 뭐 절개술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제거가 되고, 그리고 또 검증되고 또 좀 오래된 방식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보험도 거의 다 이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수술 비용이 참 요거는 얼마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절개를 하다 보니까 이 회복이 좀 느리고, 그 절개하는 과정에서 뭐 의도치 않게 근육이나 신경 쪽이 약간 좀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흉터가 당연히 좀 크게 남겠죠.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절개를 거의 안 하고 뭐 살짝 그렇게 내시경과 수술 도구가 들어가는 뭐 그런 구멍만 살짝 내다 보니까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신경 및 피부 손실이 이제 좀 최소화했죠. 대신에 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범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복합 수술이나 금속 고정술이 선별적으로 가능한, 요거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한해서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원인 해결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수술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걸만 어떻게 수술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허리가 안 나빠지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어떤 이런 어떤 좀 문화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이것만 봐도 근데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허리가 나빠지지 않는 습관 중에 보면은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압력이 100이라면은 누워 있을 때 허리가 받는 압력이 20이래요. 근데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받는 압력이 150이라면은 앞으로 앉아서 앞으로 구부리다 받는 압력이 200입니다. 이거를 한 180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충 그러니까 앉아서 앞으로 구부리면은 더 압력이 많이 받는다,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 때도 이게 너무 공부 때문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허리가 좀 나빠지는 습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받아봤는 것 중에는 도수 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좀 직관적이고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이 단어 뜻으로만 보면 손으로 이렇게 치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전에 뭐 한의원에서 하는 추나요법,
그리고 어떤 정식 의료기관은 아니지만은 또 밖에서 이런 또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좀 법적으로는 뭐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범위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도수치료라는 어떤 병원에서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일괄을 시켰는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겸하면서 도수치료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호전이 되면은 당연히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수술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주의 모든 지식 우주였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